그런데 피해자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친할머니였다. 당신은 만 14살이었거든요. 그런데 손녀에게 아빠를 용서하라고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강요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강요에 못 이겨서 탄원서를 냈지만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. 그 친족 간의 성폭력 사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? 1년에 600건에서 한 700건 정도 나와요. 근데 그 사건들을 볼 때 600건에 700건이 아니라 전 6,000건에서 7,000건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왜냐하면 잘 알리기가 쉽지 않고. 않고 제가 만약에 성폭행을 당하는 그 사람이라면 제가 그걸 알리면 아버지, 어머니, 친족 모든 사람이 그냥 풍지박산으로 집안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요. 여기서도 할머니가 이런 말 하잖아요. 네가 참으면 되고 네가 목숨 걸고 막았으면 됐지 왜 네가 그런 행동을 받아줬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할머니의 시각은 오래된 시각이라서 옛날의 시각이라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도 안 되죠. 사실 그렇죠. 손녀인데. 아니 저는 할머니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그 할머니의 마음에 또 다른 어떤 상처가 될까 봐 패널로서 좀 자제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친족 간의 성폭력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? 저만큼 보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면 적어도 친족 간에서 나오는 탄원서는 제대로 된 탄원서는 아니라 반성문도 제대로 된 게 아니지만 특히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두 가지 감정, 양가의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탄원서가 탄원서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. 모든 친족 간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이 그 피해자의 편에 아무도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특히나 피해자가 아동이면 그럼요.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뭔가 피해 정도와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피해자가 이번에 친족 간의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여러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.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. 크게 도움이 되는 거는 제도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. 접근 금지 같은 경우도 한 달밖에 안 된다고 하고 가해자가 일단은 출소했을 때 현실적으로 접근 금지라던가 이런 걸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성범죄라던가 뭐 이런 피해자분들이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거주지 근처에 뭐 CCTV를 설치해 준다던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공권력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는. 피해자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. 적어도 CCTV 설치나 공권력 강화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겠냐. 관련 법적 조치는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끝으로 한 말씀.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저 큰 울림을 국가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. 인간이 부족하고 부족한 인간이 만들어온 제도는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범죄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 뭐 공소시효를 어떻게 우리가 삭제를 할 것이냐, 또 피해자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이냐,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날 수밖에 없는 친족간이라면 어떻게 분리 조치할 것이냐, 그 피해자의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니까요.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국가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저희 피해자분의 편에 서서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승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